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고르기. 한번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A, B, C, 그리고 D. D는 이제 아무데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고르시오 하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현실주의만 먼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걸로 한번 쭉 넣어봤어요. 색깔을 통해서 보자고 해서 색깔을 놓는데, 아유, 내가 봐도 정신 없습니다. 근데 좀 집중해서 봐줄게요. 자, 현실주의 먼저 볼게요. 갈등은 인간의 본성이다. 현실주의. 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현실주의. 자, 국력을 바탕으로 한 세력 균형, 현실주의.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 현실주의. 자국, 권력 추구 현상 강조, 현실주의. 자, 인간의 본성에서 유리한다. 갈등은 무정부 상태이다. 세력 균형, 이기적 본성, 권력의 추구 현상 강조, 다 현실주의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상주의 볼게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 해결. 아하, 이상주의.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왔죠? 갈등 해결.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고 이상주의. 자, 인간의 선한 본성을 신뢰했죠? 요거 읽어보시고 이거 무슨 주의다? 이상주의.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을 볼게요. 국제관계는 국가들의 노력에 의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 별표시 쳐졌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전쟁 방지 이상주의 아니에요.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이상주의 사에서도 전쟁은 있어요. 전쟁은 있는 겁니다. 다만 전쟁을 어떻게 혼란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여기 적을게요. 적혀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을 통해 해결하자. 이상주의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자. 자, 여기 집단 안보 한번 다시 넣어줘도 되죠. 집단 안보를 통해 해결하자. 자, 요거 포인트입니다. 공통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공통점으로 들어갔다. 요거 꼭 알아주시고, 국가는 국제사의 중요한 행위의 주체이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이것도 별표시 쳐 있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온리 국가만을 강조하면 현실주의 아니다. 국가 이외에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 조직이 있고 국제 조직도 있고 다양하다. 국가도 있지만 다른 조직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주의예요. 어쨌든 공통 분모로 국가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건 C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공통점 다 찾았죠? 했죠? 자, 요거 볼게요. 세력 균형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세력 균형, 이거 얘기하면은 이상주의지. 저 세력 균형 그럼 현실주의죠. 현실주의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현실주의 비판. 치열한 갈등 경제에 존재하는 국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넌 너무 이상적이야. 뭐 그런 노래도 있나 봐. 어쨌든 이상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비판 내용도 좀 찾아주시고, 뭐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색깔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봤으니까 보도록 하십니다. 자, 아래 거 가볼게요.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 무정부 상태로 본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현실. 인류의 공동변형. 현실. 자, 3번을 볼게요. 각국의 합의에 의한 단일한 세계 정부를 구성하자. 여기서 현실주의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지에서 내 천스님 이거 다 긁어왔던 거니까 현실주의에서 당연히 X인데요. 이건 칸트도 X고요. 이건 그냥 다 X예요. 왜냐하면은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는 건 하나의 정부를 만든다는 건데 이상주의에서도 아무리 그 이상주의에서도 그런 얘기 안 했고요. 칸트도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상주의 몇몇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아니에요. 일단 칸트 X로 적으십시오. 칸트도 아니다. 밑에 뭐 문제 하나 또 풀면 됩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실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 이거 현실주의. 그래서 현실주의에서 끝났는데 이건 공통점이라고 적어야 돼요. 자, 출제 지문에서는 그렇게 냈지만 뭐라고 적어야 된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 현실주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다. 이건 공통점으로 넣어주신다. 여기 있구나. 에이. 현실주의나 이상주의 모두 국익 실현을 위한 협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나머지들도 끝까지 갈까요?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상주의 OX. 아하, 이게 왜 그랬냐. 이거 잘못 적었어요.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거 X입니다. X를 쳐주시고, 이 세력 균형을 강조하면은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현실주의 X. 국제 평화를 위해 모든 전쟁을 포기해야 된다. 이거 X입니다. 자,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색깔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상주의, 그럼 모든 전쟁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볼게요. 이상주의에서도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통해 침략국에 대한 전쟁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 그냥 외우지 말고 유엔군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유엔군. 우리 집단 안보에서 유엔이 전쟁에 참여하고도 있죠. 자, 유엔군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정체성 구조는 주어지는 것. 주어지는 게 틀려지. 구성주의에서 구조라는 단어에서 구성주의 가지 말고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물질적이라보단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단어 또 나왔네. 아까 똑같은 지문인가? 저 어디 있었냐? 앞에 있었나 본데. 어쨌든 물질적, 아까 마르크스 얘기했었죠? 자, 물질적이라기보다는 뭐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요거 키워드. 그냥 외워라. 올해 처음 EBS 생윤에서 맛을 보여줬다. 뭐 그런가 본데, 외우라는 표현은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야, 이런 문장이 마르크스로 있나 보다. 그렇게 퉁치고 하는 것도 편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도 좀 보면 좋겠죠? 미안해요. 그냥 외워라. 자, 경제적 동기를 강조했다. 이거 꼭 알아줘요. 물질적 생산, 관계. 즉,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계급도 밑줄 한번 쫙 꺼주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동기, 경제를 중시한다. 저거 밑줄 쫙 꺼주시고,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했고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지배계급, 비지배계급, 마르크스. 요 정도면 끝이에요. 마르크스는 요 정도면 끝입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이해,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EBS 198페이지 8번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데, 칸트의 영구 평화론 그러면서 일단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자, 넣어줄게요. 각 개별 민주공화국의 합의에 의한 연방체제를 강조했다. 연방체제가 뭡니까? 자, 동그라미 있죠? 이게 바로 국가예요. 즉,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규범인 국제법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각 국가들은 움직여야 된다. 이걸 연방체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 국가들은 존재하고요. 그 위를 감싸는 게 국제법이다. 함정지문으로 해서 칸트는 세계 국가를 강조했다. 틀려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각 국가를 인정했으니까 단일 공화국을 만들자. 틀립니다. 각 국가를 인정했으니까 하나의 단일 공화국.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칸트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작년에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막 설명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출제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역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이걸 수업해야 돼요. 근데 이거 출제되기 전에 이거 수업은 안 했어요. 이거 출제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그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또 출제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요. 우리 기출문제 어떤 흐름을 쫙 보면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쭉 나옵니다. 갑자기 교과서에도 없던 문제 내용이 문제로 쭉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걸 풀 때는 공부도 안 했는데 이게 왜 나오지? 지금 이거 푸는 건 공부해서 푸는 거고,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교과 내용도 없었고 수업에도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보기 지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보기 지문에. 이 문제는 다시 출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출제되더라도 보기 지문에, 그러니까 내 말 암기된 걸로 묻는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딱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이런 문제를 탁 보면 다 틀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칸트가 아니라 다른 식의 것들이 또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한 것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럼 답은 보기 지문에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가서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이 문제 출제되기 이전에 설명한 사람 없었어요. 출제된 다음에 막 이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보기 지문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외웠느냐가 아니라 보기 지문에서 반드시 공부한 것에서 벗어난 문제를 내면은 그것은 보기 지문에 답을 넣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칸트 이거 외웠느냐? 이걸 포인트로 잡아서 앞으로 칸트 나오면 맞춰야지. 그런 것보다는 공부 이외의 내용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디서 답을 찾는다? 보기 지문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아까 위에다 이거 적어준 거 이거 무시하고 답을 찾아야 돼. 이거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출제될 땐 그랬으니까. 자, 지구상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답 찾는 겁니다. 외운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민주적인 세계 공화국을 수립한다. 맞는 거 아닌가? 자, 꼼꼼히 볼게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체제여야 된다. 잘 보자. 모든 국가를 인정했죠. 그런데 무슨 체제여야 된다? 공화 체제여야 된다 그랬잖아.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왕이 없는 국가를 말한 겁니다. 공화국이라는 건 왕이 없는 국가예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공화국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들을 인정한 거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외우고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라요. 보기 지문에서 유치해서 찾아줘야 돼요. 국제법,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자, 연방체제 밑줄 쫙 꺼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연방체제고요. 국제사 갈등 해결해 국제기구를 창설하자. 그냥 이거 공부한 거니까 칸트지만 1번 찍는 아이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막연히 읽고 찍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지문에서 아닌 거 찾아주셔야 돼요. 자, 세력균형 이거 현실주의죠. 국제법 폐지 말이 되지 않죠. 국제법 존중이고요. 개별 국가 권력을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게 안 되는지 알겠죠. 왜? 모든 국가는 공화 체제여야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개별 국가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단일 정부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 근데 이걸 외우고 가서 풀지 말고요. 뭐 이건 이제 출제됐으니까 끝났지만은 포인트는 보기 지문에서 여러분이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EBS 수능 특강 198페이지 8번 문제도 똑같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외우고 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보기 지문이 있습니다. 보기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실력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